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6일 오후 9시 10분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어,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우리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다우 지금 보시면 약간 이 고점대를 갱신하고 약간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중장기 하락 추세를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 이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락은 이렇게 나왔는데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원형 고점 패턴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점대 근처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저항을 맞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고, 크게 보면 S&P 500도 지금 어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우상향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도 있죠. 그래서 지금 S&P 500은 이런 추세를 지금 약간 위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해 주고 한 번 더 큰 슈팅 파동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일단 중장기 고점 추세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단기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죠. 보시면 단기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저항으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좀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이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돌파해서 만약에 이 추세를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구간 위에서 2530선 위에서 오히려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이 추세를 이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내려온다면 지지받을 구간이 어디로 보이냐, 이걸 좀 보면 한 요 정도, 2487 포인트 정도, 이 구간 지지저항 약간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이 크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우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을 때 좀 여기서 좀 지켜주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크게 보면 코스닥도 뭐 이러한 큰 우하락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 안에 단기 우하락 추세권,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까지 도전도 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면서 여기를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어도 올려줘야겠죠, 이 구간 동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 구간에서 결국 저항을 맞았습니다. 장기평 3개가 모이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불반등을 해줘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점점 우상해지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그대로 죽는 하락 파동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이런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약간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온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락 파동을 끝내고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입형 위로 올라가면 좀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좀 오히려 안전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빠진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수 자체가 좀 지지 구간을 많이 돌파해 줬을 때, 장기 입형도 있고 구름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약간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름대와 입형을 두 개 다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한 가지 더 좀 더 보면, 영국이 이제 미국 못지않게 증시에서는 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영국 쪽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차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국 쪽 지수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돌파하는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한 달 정도 안에 좀 방향이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아래로 깼다가 약간 다시
약간 페이크성 움직임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만약에 위로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영국 증시는 지금 수렴 중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중국도 한번 볼까요? 상해? 상해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도 다르게 반등 다음 반등 없이 다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도 이제 미국 다음으로 큰 증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어, 이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었던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한익스프레스부터 보면 짧게 짧게 보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들어올리고 강하게 들어올리고 눌러주는 약간 조정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자꾸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 여기 손절 라인으로 짧게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어 주다가 다시 이렇게 쏘면 베스트일 것 같고, 내려온다면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 걸 염두에 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단 아래 꼬리로 가격권 바닥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가격을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면 베스트겠죠. 그 다음으로 나노도 크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 거래량 실린 매집봉 뛰면서 다시 올랐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이 추세 아래까지 다시 밀어냈었다가 아래꼬로 다시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좀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입형 구간을 아랫꼬리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길래 가져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아랫꼬리로 지켜주던 구간을 조금 더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대신 지금 지지저항 구간으로 겹치는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보면 한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는 일단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이평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좀 지켜주면서 다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 우상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상향 단기 우상향 박스권에 있고 이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3,400원대 정도로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웰크론한텍은 지금 약간 이 정보체 이슈 이후에 약간 지켜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몸통 중간을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구간도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구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면 당장 하루 이틀 안에도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지금 위치에서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타점으로 보이고, 제가 그리고 요새 좀 많이 챙겨보는 게 뭐냐면, 어,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상한가 한번 터지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나 이걸 좀 체크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서 지금 3,700원인데 상한가가 들어가면 한 339, 37, 21, 1,100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로 5,00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장기 이평까지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쏴서 올라간다. 물론 상한가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이렇게 매집봉만 하나 띄워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 웰크론한텍은 매매하기 괜찮은 좀 가격대로 좀 보고 있고,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거나 바로 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광동제약.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슈팅이 나왔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추세가 있다. 이런 식의 수렴한 추세가 나오고 있고, 바닥도 약간 이 정도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갭상승하면서 바로 16%대까지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겠죠. 들어올리고 눌러주는 차의 수렴 구간에서 위로 돌파했다. 그럼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한 요 정도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가 딱 보시면 7,400원이 지지 저항이 위아래 또 엄청나게 겹치는 가격대죠. 저항, 저항 또 이때 지지,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7,4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1대1로 놓고 보면 상승, 조정,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이 올라간 만큼만 올라가도
그냥 뭐 9,000원, 10,000원 우습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가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보이지 털고 나가는 움직임으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학품이랑 비슷하게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흔들어 주다가 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타점으로 좀 보이는 가격대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평 위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입평을 결국 시켜주면서 다시 양봉을 띄워줬는데, 근데 이건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장기평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이 정도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준다면 이렇게 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시거나, 이 우하락하는 단기 박스권을 위로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으로 빗셈전자. 빗셈전자도 지금 크게 수급이 들어거나 움직임은 있진 않지만 앞에 매집봉을 하나 띄워놨고 9월 달에, 그리고 바닥에서도 매집봉을 2개 정도 띄워놨고, 지금 보시면 지지저항 겹치는 가격대, 지지저항 겹치는 가격대에서 좀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딱 111선 초록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매집봉만큼만 튀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튀어주고 바로 시세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 빗셈전자도 좋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슈가 없고 수급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켜준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골파기가 한번 크게 나오거나 2, 3천원까지 쑥 빠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위치는 모아가기에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쑥 한번 파고 가더라도 굉장히 크게 갈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빗셈전자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성비 좋은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 중에 약간 주요 지지저항 구간에 이탈한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이 지지저항으로 겹치는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를 어제도 윗꼬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윗꼬리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리거나 아싸리 이점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겠죠. 손절라인 짧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솔직히 여기서 한번 파고 이렇게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파는 거 보니까 뭐 두세 번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털고 올라가거나 지금 이제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양보 확 띄우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대신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지금 위치에서는 딱히 보이진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런 가격대로 위로 올라왔을 때 지지저항이 겹치는 가격대, 그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온다면 약간 4,000원 위에서 4,000원 4,500원 111선 근처에서만 잡아도 손절은 아래로 짧기 때문에 매매하기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보시면 월요일 날 소폭 상승을 해주고 어제 또 시가 2% 고가 8%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위치가 3,500원 한 중반 위에서 올라가주면 매매해보기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어, 쪽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3,6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할 거고 모아가진 않을 거고요. 손절 라인 잡고 추세 이탈하거나 제가 걸어놓은 손절가 이탈하면 자를 생각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일봉상 지금 장기 입형 위로 올라와 주었고, 어제 뭐 크지 않지만 매집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500만 주나 터졌죠. 별로 안 터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만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도 저도 진입을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로도 이 드림 시큐리티처럼 양자 컴퓨터 쪽 종목이죠. 그래서 거래 정지 기간이 좀 있었다가 한번 밑으로 쑥 파고 올라와서 지금 거래량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주봉으로 좀 크게 보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 추세 이렇게 있고, 바닥에서 이제 바닥끼리 연결을 해보면 저점 추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던 수렴을, 이러한게 빠지던 수렴을 강하게 돌파하고 눌러줬는데 지금 추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만 뚫리지 않는다,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0차 한 번 더 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만 좀 지켜주면 우리로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위치에서 결국에는 이 장기평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하고 오늘도 지켜주고 있으니 그럼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크게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우하락 추세를 뚫고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 나온 위치마저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재무가 엄청나게 좋진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는데 약간 3개년속 적자도 좀 보였고 올해도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종목들은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사진 한 방으로 어 사진 한 방, 이정재, 한동훈, 대상홀딩스 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6연상인가 7연상이죠. 계속 연상은 아닌가? 맞네요. 1, 2, 3, 4, 5, 6, 7, 7연상인데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와 이게 3,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린 게 이게 공격형 매집이 되는 겁니다. 눌러주고 한 번 더 들어올려서 개매도 물량 한 번 더 뺏어오고 눌러주고 급등.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그런 공격형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차트가 보시면 이 슈팅 나오기 전에 흐름으로 좀 돌아가면 요런 그림이었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거래량도 은근 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래량이 좀 터진 걸로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좀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 거래량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면서 차트가 짜부되면서 그래서 지금 대상홀딩스 우가 올라가더니 이제는 또 대상 우선주가 또 날뛰고 있죠. 우선주도 날뛴 지 좀 됐지만 근데 보시면 여러분 차트 모양이 똑같죠.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더 없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 더 터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딱 오늘 위치가 종가의 위치가 이 구간이죠. 앞에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 구간에 고점대 구간. 그러면 내일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 내일 또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갑자기. 대상홀딩스 우처럼. 대상홀딩스 우도 보시면 11월 30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차트인데 지금 대상 우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대상 우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죠. 대상홀딩스 우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이 대상홀딩스 우처럼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상우 오늘 약간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150원에 들어간 건 아니고 23,700원대 좀 들어갔거든요.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오길래 요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요 자리에서 좀 눌러주길래 들어갔는데 대상우가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대상홀딩스 우처럼 상승이 나온다? 그럼 뭐 여기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죠. 대신 이 앞에 매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가 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내일 좀 튀는 모습이 나오면 저도 내일 좀 매도를 하고 지켜볼까 아니면 그냥 바로 점상이 들어가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데 점상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고 아니면 좀 오히려 갭상승하고 하락으로 그냥 떨궈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흐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대상 우 진입을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잔고를 보여드리면 네, 대상 우 23,750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오늘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삼원강제 상신 브레이크 위치 괜찮은 것 같아서 50만 원씩 매수했고 그리고 서울식품은 제가 좀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좀 해볼까 해서 지금 한 주 사서 정찰병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좀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위치인 것 같아서 서울식품도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는 물론 동전주라서 좀 매매하는데 좀 조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진입을 했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마이너스 찍혀 있죠. 21,000원. 태양금속 오후 단타를 낮에 핸드폰으로 들어갔었는데 아 역시 핸드폰으로 단타를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어갔냐? 점심시간에 들어갔죠, 당연히. 요 자리에서 여기 넘어가는 것 같길래 들어갔는데
이만큼 빼길래 그냥 바로 손절을 했거든요. 4% 정도에서. 근데 그 뒤로 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태양금속 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눌림을 보면서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돌파 매매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손절을 했다는 거 이 구간에서. 그래서 태양금속 우 같은 경우에 오늘 손절이 나갔고 태양금속 우도 지금 보시면 뭐 차트가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완벽한 밥그릇 차트로 보이죠, 여러분. 들어 올리고 박스권 횡보 매집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고점대까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죽을지 좀 봐야겠죠. 근데 시외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또 올라간 거 보니까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태양금속 우도 한동훈 장관이랑 같은 한시로 묶였다는 거, 한시.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데 이런 뭐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는 뭐 같은 성씨 뭐 방금 이정재 한동훈처럼 사진 한 방 이런 거에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매수하려고 하는 서울식품 대상에 납품 중인 회사입니다. 대상에 납품 중인 회사입니다. 서울식품 대상에 크로아상류 납품하고 있습니다. 크로아상류 이 크로아상이랑 웰리파이였나?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대상이랑 엮어서 올리면 베스트인데 싶어서 좀 지켜보고 있고 아니면 지금 마이코 플라즈마 헤렴 난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식품 대란 그래서 서울식품이 그때 그렇게 올렸거든요. 식품 대란 이슈 엮어서. 그래서 그걸 또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째리고 있다는 거. 매수각을 좀 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